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음, 그 진시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진시황 관련되기 이제 저번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관련돼 가지고, 그, 제자백과사상 관련된 내용을 풀지 못했어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그거 먼저 풀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81페이지 펴보세요. 281페이지. 들어가기 좀 양해 말씀 구하자면, 제가 이제 그 엣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PDF 떠가지고 쓰는 게, 엣지가 편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엣지가 지금 뭐, 완전히 이게 새로운 업그레이드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기능은 좀 약간 편하긴 하는데, 쓰기 기능이 좀 약간 단색깔로 해서 파란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빨간색을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파란색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림판 외에는 이제 파란색을 쓸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뭐 파란색 외에 다른 색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기능을 잘 지금 익히지 못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보자. 7번 문제. 자, 보기는 그 중국 각 시대의 사상에 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을 볼게요. 춘추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 보면 육아는 위민 그 민본 정치를 강조해서 그 당시 그 정치 윤리학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예, 맞죠. 그래서 위민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를 했고, 주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제자백과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정치 윤리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죠.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는 문과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답이 기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면 송대 주제학의 이론론은 장자에서 출발 주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예.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할 건데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리죠. 자, 일단은 장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요거는요. 이제 그 이기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장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주도의 태국 도서에서 출발했죠. 예, 주도의 태국 도서에서 예, 출발했어요.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태국 도서를 통해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장자의 이론론 그 다음에 정의 정오의 이론론을 해갖고 이것이 이제 주의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출발보다는 이제 뭐냐 중간에 이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에 명대는 양명한 성직립설은 그 대학의 건물 취지에 대한 주의와 해석상의 차이를 해서 출발했다. 맞는 것 같지만 이거 틀리죠. 성직리가 아니라 이건 성직리는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죠? 심진리죠. 양명학은 심진리예요. 이 자세한 설명은 저 양명학 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학의 건물 취지의 다른 입장에서 출발했죠. 건물 취지는 이제 대충 설명한 주제학 같은 경우에는 왜그 바깥에 있는 사물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니를 탐구해서 지식을 쌓으면 취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양문학은 이제 마음속의 양지를 바로잡아서 이 견문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양지를 잘 드러내는 취향질을 하면 뭐냐 성인 군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는 대학의 이제 그 건물 취지 부분을 어, 주의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다시 양면학을 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을 보면 청대 제아제 상공의 경사학은 분변의 논리로 개혁적 입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와서 근대 사상과 연결되었다. 자, 이거는 천대 제아학 경사학은 뭐와 관련되냐? 공양학과 관련된 거예요. 공양학.
그래서 이 공약은 근대 개혁사상과 연결되죠. 이 부분도 뒤에 이제 공약할 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리을이 맞죠. 그래서 답이 기읍과 리을.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4번이.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보죠. 8번. 8번. 자, 다음은 제자백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의 주장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를 보면 자신을 극복하고 예에 도하가 인으로 하자. 극기복례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인을 강조한 공자죠. 공자가 주장했다. 공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다음 배우지 않고 만들지 않아도 사람이 있는 것은 성이라고 하고 배우거나 만들어 가능한 위라고 한다. 이렇게 있는데 위는 후천적 행위죠. 그래서 원래 인간 태어날 때부터 그 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이 상당히 악한 존재, 성악설 주장했죠. 그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예를 통해서 이걸 후천적으로 뭐냐면 바른 인간을 만들어내야 돼. 자, 이거는 누가 주장했냐면 순자가 주장해요. 순자는 유가지만 또 법가의 호시자죠. 그 다음에 다들 보면 자,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어야 된다. 10가지, 100가지 도구가 있다 해도 쓰지 않고 배나 마차가 있다 해도 타지 않고 갑옷과 무기가 있다 해도 쓰지 않는다. 자, 이거는 나라가 적고 백성이 적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죠? 소국가민이죠. 소국가민. 소국가민의 이제 주창자는 누구예요? 노자죠. 그래서 너무 나라가 크면 그리고 백성들이 많으면 어차피 인위적인 어떤 제도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작은 국가들 이제 뭐냐면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그 위에는 고단하게 되고 신하는 법이 없으면 아래는 고단해진다. 이들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재앙의 도구다. 자, 여기 있는데 요걸 이제 얘기한 사람은 이제 한비자. 한비자는 법, 술, 세 이걸 종합하는 사람이죠. 그 법과와 관련된 거야. 법과.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걸 짝져가지고 이제 보기에서 맞는 걸 골라보죠. 한번. 자, 가를 주장한 인물. 아까 이제 공자죠. 가를 주장한 인물은 문성지석이라고 해서 종친각의 종교 숭배 대상이었다. 맞죠? 공자는 후대 이제 공자 사상은 역대 군주들이 이제 뭐냐 간악하에서 받던 모시잖아요. 그래갖고 황제가 즉위하면 항상 가는 곳이 뭐냐면 공자와 그 공자의 그 후손들 그 다음에 그 공자 가족들을 모셔놓은 공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죠. 여기 님자 숲을 님자 쓰는 님자는 갈림과 공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덤 중에. 그래서 그만큼 그 공자가 숭배 대상인데 갈 때마다 이제 비석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비석 중에 뭐냐면 문성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성지성.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외에도 뭐 대성, 지성, 성사라는 그 칭호도 있죠. 자, 그래서 거의 이제 종교적 숭배 대상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를 주장한 인물의 사상은 송대 성리학의 성직리 이론을 주장했다. 성직리 이론하고 상관없죠. 성직리 이론은 나중에 이제 뭐 장제, 정의, 정호 뭐 이런 형제들과 연결돼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다를 주장한 인물 사상은 요 세대 갑제 그 다음에 창청 당림 이런 게인데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갑자년에 오면 그 다음에 하늘이 누워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나중에 한건적과 관련돼요. 한건적. 그다음 한건적에 난 때 제가 지금 좀 금행 오행서가 관련돼 갖고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 한건적은 태평도죠. 태평도가 이제 바탕으로 한 거고 태평도는 이제 여러 사상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자 사상, 장자 사상, 예, 도가 사상이 깔려 있어요. 예, 그래갖고 답이 디귿이죠. 그 도가 사상에다가 학로술에다가 그 다음에 민간 신앙 등등등을 합쳐졌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죠.
자, 여기 왕패잡도라는 게 있죠. 왕패잡도. 자, 왕패잡도는 뭐냐? 왕도와 패도가 결합됐다. 왕도와 패도가. 그래서 왕도라는 것은 인에 위한 정치죠. 그다음 패도는 법에 의한 정치야. 심에 의한 정치죠. 그러니까 왕도는 이제 육아에서 강조하는 거고 패도는 법가에서 강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육아와 법가를 같이 섞어놨다. 이것이 나중신이 한대 통치 방식에도 반영된 걸 보여준다. 봤죠? 이 왕패잡도를 강조한 황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죠?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무죄는 겉으로는 유교를 국교화해서 유교적 정치를 내세운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는 법을 운영해서 법가적인 통치를 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그것이 후대 황제들이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맞는 거니까 기읒, 디귿, 니귿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답이 5번이 돼요. 5번.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때 인간에게 적절한 강제성을 부여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을 편 법가사상 기초를 제시한 사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법가사상가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초를 제시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요. 법가의 효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사를 찍을 수 있는데 아니죠. 순자죠. 순자. 순자는 뭘 강조했어요? 예를 강조했죠. 예, 규범성. 근데 얘가 이제 오늘 강제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자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법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라는 한비자 이런 사람들은 순자 밑에서 배웠다는 이제 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죠. 그 합격사 서브노트에서 좀 볼게요. 자, 여기 진시황의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최초의 통일제국 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진나라의 이제 그 육국의 통일 배경을 볼게요. 자, 진국의 나한테 통일 배경에 이제 전에 그 당시 전국 시대 때 통일론이 확산이 되었다. 그럼 통일론이 왜 확산이 되냐? 자, 일단은 경제적 통일 욕구 같은 것도 있죠. 왜냐면 이제 시장이 단일화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단일한 정치 권력이 형성돼서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민족의 동료의식, 중화주의. 원래는 하나는 개념은 예전에는 항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거치면서 하의 개념이 확대되죠. 그래서 양쯔강이나 요동반도 일대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이제 동료의식을 갖게 돼. 그래서 하나도 합쳐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국시대 때 들어가면 북쪽에 홍노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걸 이제 진한 때까지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걸 대항하려면 강력한 통일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등등등 해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여긴 안 나왔지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적 어떤 물적 자원이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그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피해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평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평화론이 확산이 됐죠. 물론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는 좀 약간 입장이 달라요. 뭐 법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이제 법을 통해서 통일해서 군사력을 키워갖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유가는 덕치를 실시하면 인치를 실시하면 알아서 덕치와 인치에 있는 그 군주들 밑으로 많은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통일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평화론은 하나 통일해서 평화를 이루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한 거예요. 뭐 방법이 좀 다른 것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진해 통일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진해 통일 배경은 첫 번째 상황의 범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능력주의 신분질서 입각해서 있고, 그리고 권력 재분배에서 능력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 이제 또 뭐냐면 잘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간중의 지위적 위치.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간중 지금 서안 부분이죠. 예,
요 합서와 감숙 일대가 상당히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앞에는 위수분지가 있고 항하 그 지중이,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성맥이 있고, 그 앞에는 평야가 있어. 그래서 방어기도 좋고, 그다음 오래 버틸 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런 어떤 천혜의 요새였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역대 왕조의 수도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뭐냐면 수를 정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잠깐 이제 위치를 좀 볼게요. 제가 심화자료에서 이제 지도를 좀 신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장안과 뉴양 부근이야. 장안과 뉴양.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장안은 이제 여기가 간중 지역이고, 그 다음에 뉴양, 낙양이 그 당시 중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장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좋죠. 그 뒤에 보면 산맥이 쫙 깔려 있고 산이, 그 다음에 요 앞에 위수번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평야지대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적을 완전히 뭐냐면 막을 수 있는 천의 요새야. 여기만 이제 딱 막으면 돼. 예, 중원의 쪽에 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뉴양을 보죠. 뉴양은 항하 이렇게 쪽에서 중류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 뉴양은 중원의 중심지예요. 중원의 중심지고 역대 왕조의 또 수도 역할을 또 했죠. 여기를 장악해야지 천하를 장악한다는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여긴 사방이 터여 있죠.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이제 뭐냐 물적 교류나 정보 교류가 상당히 좋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요 역대 이제 왕조의 수도 장안, 뉴양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장안은 진나라 때 함양이라고 불렸고요. 한나라 때는 장안, 당나라 때 장안, 수나라 때 대흥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그리고 지금은 시안이라고 하죠. 시안. 그래서 이걸 한자로 좀 서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근현대에 관련 서안 사건, 그거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자, 그 다음에 진은 이제 문화적으로 후진성을 가지고 있고 좀 순박한 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한 통일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은 원래 시족 공동체의 정통이 약하고 군주권을 강했다. 그러니까 시족 공동체의 정통이 약했다는 거는 종전의 구기족들의 세력이 별로 상대적으로 볼 때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황제 이제 통일 정책을 볼게요. 시황제 통일 정책. 자, 일단은 시황제는 그 당시 이제 그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황제.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제라는 칭호는, 왕이라는 칭호는 예전에 중왕만 사용했죠. 근데 이제 정옥시대 들어가면서 각기 6국인, 7국인 이제 너도나도 왕이라고 칭함으로써 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시대 중기 후기 때 들어가면 진이나 제나라 때 이제 왕이라고 치지 않고 제라고 칭하는 게 있어요. 서제, 동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 때 들어와서 왕 대신에 황제라는 칭호를 두고, 황제 그 다음 급은 이제 왕을 두죠. 황제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사망 오제할 때 오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오제의 제자와 그 다음에 사망의 황자 할 때 황제다. 이런 설도 있고, 또는 이제 제라는 것은 원래는 상제를 의미해요. 상제, 하늘신. 예, 근데 나중에 정치시대 들어가면서 이게 서제 동제하면서 인격신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호칭을 또 붙였어. 항자. 항자를 써서 뭐냐면 이 항자가 빛날 항자야. 빛날 항자. 그러니까 빛나는 제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항자가. 네. 요가 항자인데 지상의 태양이 빛나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인격화된 상제, 제라는 칭호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황제가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갈 필요 없지만 일단 뭐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럼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종전의 왕후 이제 왕실에 사용했던 칭호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왕실 용어도 바꿔요. 그래서 보통 가인을 이제 짐이라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왕의 명령을 이제 뭐냐면 조, 칙 이런 이의 말을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시호제를 폐지했다. 시호라는 건 뭐냐면 죽은 후에 유명한 대신하는지 이제 왕을 평가를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갖다 붙여주는 그런 제도인데, 근데 이게 이제 건방지다 그거지. 어떻게 황제 신하들이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자기들이 평가해갖고 황제의 시호를 정하냐. 그래갖고 이 시호제를 폐지해요. 그러면 그 후에 황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해서 세호제라고 하나요? 2세, 3세, 만세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거야. 2세, 3세. 그래서 만세까지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디까지 갔어요? 그쵸. 3세만 하고 끝나버린 거야. 예. 그 다음에 옥세제를 마련했고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방궁이나 여상릉 같은 걸 종용했어요. 그래서 아방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만들다가 뭐냐면 이제 그 못 만들고 끝나고 지나면 망했죠. 여상릉 같은 진시황의 능인데 나중에 진시황의 능이 이제 발견되면서 뭐가 발견됐냐면 그 잠깐 이제 세계사 시간에 좀 그 그림에도 나왔는데 사진에도 나왔는데 병마용갱이라는 거기 나오죠. 이 병마용갱 그러니까 병마용이라고 하는데 말하고 군대 사람을 그대로 그 실물 크기로 해서 도자기로 이렇게 구운 거야. 흙으로 해갖고 도자기 구워버려가지고 세워놓은 건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왕이 죽으면 순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순장이 나중에 춘추 정치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병망용기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만들고 여상령을 꾸몄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또 이제 자주 하는 게 순행을 해요. 순행. 순행이라는 것은 중앙할 때 이제 뭐냐면 천자들이 돌아가면서 제후들을 한번 이제 쭉 돌아가면서 뭐 감독하고 자신의 권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마차가 천하를 돌면서 지방의 어떤 정치나 백성들 시찰을 해요. 그리고 곳곳에 뭐냐면 그 비석을 하나 세우죠. 비석.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석들이 후대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 진시의 어떤 행적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큰 도움이 주죠. 파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구를 좀 볼게요. 자, 상공구경제도를 만들었다. 상공구경제도. 예. 그래갖고 이제 상공이라는 승상, 어사대부, 퇴위.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구경은 각각의 정무 분담을 이렇게 기간을 하는데 요거 잠깐 이제 좀 그 심화 규제에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상공이라는 것은 좌우상, 승상 두 명이 이제 승상이시죠. 그래서 중앙 최고 기구, 행정 최고 장관이고요. 정무를 담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위라는 것은 군사 장관이에요. 네, 군사. 그래서 이제 위자가 들어가면 이거 군대와 관련된 거, 군대. 그러니까 군대 높을 태자니까 제일 높은 사람 태위. 그 다음에 어사대부, 이거는 부승상으로 쓴 비서 감찰 기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정치, 군사, 감찰로 상공이 이렇게 분권화 시켜가지고 상호 견제에서 황제 통치 유리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황제권이나 왕권을 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뒤에도 이제 왕조에서 쓰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권력을 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통치기구에 권력을 밀어주지 않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통치기구에게 뭐냐면 분산을 시켜. 그래서 상호 견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개기지 못하도록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한 거죠. 물론 이제 뭐냐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황제가 총괄 능력이 있고 유능하면 잘 조조히 해가지고 이제 조정해갖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훌륭한 황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시황처럼. 예. 무능 황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황제도 있고 정치 관심 없는 황제도 있죠. 그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치가 개판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앙정치고요. 요 상공구경제도는 이제 후대에 한나라에 영향을 줘요. 한나라의 중앙정치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경을 이제 좀 보면 주요 국무를 부담을 하고 있고 황실과 황제 관련된 관직이 다수고요. 황제 체제 유지하고 황제권 강화에 관련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구경을 이제 좀 주의해서 한번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볼게요. 자, 상공다운 경이 이제 그 차관급으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봉상, 낭주정, 위, 연희, 내사, 치속내사, 정계, 종종, 태보, 소부, 자작소부, 중위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는 그렇게 차례대로 성별, 재정, 종실사무, 종목, 의대 등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치속내사라는 간직이 있어요. 이 치속내사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대산홍이라는 간직 아시죠? 대산홍 경제를 담당한 간직 이름 있잖아요. 요 대산홍의 후속 전신이에요. 이 대산홍의 전신이죠. 이 부분은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대산홍이 이제 기초하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건 의의가 뭐냐? 자, 상공 국영 및 속한 그 밑에 있는 이제 관리돼 있죠. 항자 임명하고 세습이 금지됐고요. 전제주의적 중앙집권 체제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원래 상공이나 구공이라는 거 있죠. 상공 국영은 이게 원래 진나라 때부터 있었던 간직은 아니에요. 그 기록에 보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있었고 주나라 때까지 쭉 있었던 건데 이게 원래는 뭐 하는 간직이었냐면 그 외조가 아니라 내조예요. 내조. 내조라는 건 뭐냐면 왕이나 황제의 측근 기관이랑 비서기구요. 예, 그러니까 왕실 사무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적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기구를 이제 내조라는데 이게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황제권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그 주변의 측근 기구들 사람들이 힘이 커진 거야. 그래서 진시황 때 들어와서 이 내조를 상공 국영을 외조도 시킨 거죠. 자, 이거는 상공 국영 외에도 뒤에 이제 한무제 때 뭐 중서, 상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제도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것도 처음엔 내조였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들에게 힘을 모아주면서 수당 때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게 삼성 육부라는 외조 기관이 돼요. 그래서 상공 국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육부제도 이런 것은 처음에는 황실 측근기관, 왕의 측근 기구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외주화된 기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어, 지방행정 조직으로서 뭐가 있어요? 주연제가 있죠. 주연제 또는 군연제 이렇게 있는데 자, 군연제를 볼게요. 군연제는 여기 보시면 항제가 있고 항제 밑에 이제 각각의 중앙에 승상, 대 어사대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지방에 군과 현을 설치했어. 물론 이 군과 현이라는 칭호는 이미 춘추 전국시대부터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걸 확대 시켰다. 하나의 통일 제도로서 확대시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처음 실시한 건 아니야, 2, 3이요. 이걸 이제 재정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지방장관을 임명할 때도 특징이 뭐냐면 이때 이제 한 명한테 권력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한 명한테 권력 주면 얘네들이 이제 지방 세력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 군의, 군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게 특징이죠. 권력을요. 그래서 군수는 이제 주로 행정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은 군사를 담당해. 그 다음에 이제 군감은 감찰을 담당하죠. 똑같이 지방하고 중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행정, 군사, 감찰을 분리시켜.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냥 그 밑에 현도 마찬가지예요. 현도 현령은 주로 이제 뭘 담당하냐면 행정을 담당하고요. 여기는 없지만 현이가 있어. 현이는 군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헌감이 있는데 헌감은 감찰을 담당해요. 감찰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현장은 뭐냐? 현이 좀 큰 걸 현령이라고 하고요. 행정을 담당할 때. 그 현이 좀 약간 작은 걸 현장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좀 차이인데 공통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유비 같은 경우 있죠. 유비가 이제 그 한건적인 난을 토벌하고 나서 공헌을 받았고 처음으로 얻은 간직이 뭐였냐면 현이였어. 현이. 되게 조그만 간직이죠. 현의 군사를 담당하는 그 간직이었죠. 자, 요 제도는 어디까지 가냐? 한나라도 가요. 한나라. 물론 한나라는 나중에 주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 생기죠. 주현제. 예, 이렇게 생겼다. 예, 주현
군 이렇게 주군용 3층제가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었긴 한데 제 생각에 요즘에 진시황에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유치해서 그런지 안 내는 것 같아 그거는. 자, 하여튼 합격자 서브노트에서 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군현제를 보면 이제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과 현을 두어 장관인 군수와 현령을 중앙에서 파견 통치했다. 그래서 군에는 군수, 군이, 감호사, 감찰, 그래서 군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뒀는데 여기에는 군승을 하나 더 이제 집어넣네요. 예, 여기는. 자, 그다음에 현령에는 현령, 현승, 형이 요것도 이제 현승을 또 집어넣네요. 예, 그래서 사법도 이렇게 분리시켰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9년에는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서로 견제도록 황제에게 직접 보고케 하는 제도였다. 자, 그래서 9년의 관리는 국가로부터 복력을 받는 관리로서 세습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임명을 황제가 장악했고 그리고 이제 관료도 황제의 수족처럼 이렇게 뭐냐면 명령을 따르게 되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 통일 작업을 해요. 이 사람이 특히 키워드가 통일이야. 지금 우리도 이제 통일을 이제 하고자 이제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통일은 뭐냐? 6국이 오랫동안, 7국이 오랫동안 분열돼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각 도량형이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자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냐면 불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로잡고 그리고 각 지방세력들을 좀 약화시켜서 중앙의 통치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거야. 자, 그러면 경제적 통일을 이제 좀 하나 볼게요. 경제적 통일. 자, 도량형을 통일했다. 도량형을.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했는데 도량형이 뭐죠? 도량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자의 길이를 말하죠. 예, 자의 길이. 그 다음에 양이라는 건 뭘까? 대용적을 의미해요. 대용적.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추위의 무게를 의미하죠. 그래서 길이, 그 다음에 용적, 그 다음에 무게. 요걸 통일한 거예요. 각국이 그 당시에 너무 달랐죠.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화폐인 방랑정을 통일했다. 이렇게 해서 각국의 화폐를 통일했는데 잠깐 예전에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앞부분이 있네. 예전에는 각기 이제 화폐가 좀 달랐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도전도 있고 방랑전, 의비전도 있고 뭐 포전, 저전인데 방랑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상평통보 아시죠? 이 상평통보 비슷하게 생겼어. 이걸 원전, 한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있고 차계도 통일시켰어. 마차길도 이렇게 통일시켰고요. 사회 통일도 있는데 그 당시 지방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 당시 구기족들이나 부호들을 시위만을 군이나 수도 함양으로 이주시키죠. 이걸 이제 3인시킨다. 3인 정책이라고 해요. 3인 정책은 중국에서 이제 뭐냐 지방세력도 약하거나 변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3인 정책을 많이 했어. 강제로 한 거예요. 강제로. 예. 우리나라도 이제 3인 정책이 있었죠. 조선 초기 때 사건 육진 개척한다면서 3인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인 시켜 지방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군사를 독점하고 지방의 반란 세력들의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의 병기를 다 몰수했고요. 그다음 문자와 통일해서 각국이 달랐죠. 문자를. 그래서 소전체나 진전체 그런 통일했죠. 그래서 이 문자 통일을 잠깐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한나라, 월나라, 위나라 문자 말이 다 달렸죠. 이걸 진나라 문자도 통일한 거야. 예. 이걸 소전이라고 하죠. 전서체라고 들어보셨죠? 전서가 대전 소전인데 소전을 이렇게 통일시킨 거야. 통일. 참고로 그러면 그 문자의 통일 방향, 그 한자의 통일 과정을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한자를 이제 처음 할 때 어디에도 출발해? 금성문자도 출발해. 금성문.
각골문에서 출발하죠. 각골문. 각골문자. 자, 각골문자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춘추 전국시 때 금속문이 등장해요. 금속문. 금속문이라는 것은 그 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동기나 이런 데 새겨진 문자인데 이건 각국마다 문자가 좀 달라요. 그걸 이제 진시황이 이제 뭐냐면 통일하자마자 각국의 문자를 통일한 것이 전서체이라니 소전체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 때 들어와서 이게 좀 번영이 돼. 그래서 예서체가 등장해. 예서체. 이건 전환 때 이제 사용했던 문제고, 예. 보통 우리가 근문할 때 근문학파의 근문은 예서체로 쓰여진 경전을 의미해요. 예서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예서가 이제 뭐냐면 좀 글자 모양이 좀 약간 미학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장식용으로 좀 많이 쓰거나 그래요. 강개토 대왕비 아시죠? 강개토 대왕비는 예서체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해서체가 이제 요때 등장하죠. 해서체. 후한 때 사용한 거죠. 해서체가 지금 쓰이고 있는 문자고 요게 이제 좀 이제 뭐냐면 필기용어가 많지가 않으니까 행서와 초서가 등장해. 초서는 흘려 쓰는 거죠. 예, 이건 위진남북제 등장한 거야.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뭐냐면 한자에 뭐냐면 발전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 쓰고 있는 문자는 해서체예요. 해서체. 자,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를 다시 들어와서 좀 보면 그러면 통일했으면 학문과 사상도 통일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황자 법가주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제자백과 특히 이제 육아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이사의 건의를 받아서 학문과 사상의 탄압을 진행했는데 그게 이제 붕서갱유죠. 그래서 붕서는 책을 태우는 거고요. 갱유는 그 유학자들 파먹는 사건을 갱유라고 하는데 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자. 이러한 탄압 정책을 통해 황제 건의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절대성을 구현하고 아울러 통일제국 이상을 법가주의로 완성했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요걸 이제 한의중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여기 한의중은 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동양사 이제 심화제도를 좀 보면요. 풍속 갱유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분석 갱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을 합쳐놓은 거죠. 분석, 책을 채우고 그 다음에 갱유, 유학자를 파묻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천 사기 보면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보면요. 자,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 가운데 의학, 복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을 치는 거죠. 농업, 임역 같은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하고 모두 불태웠다. 이게 분소고요. 자, 이러한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한계 통일정책을 비판한 국법 어긴 460명을 수도 세양 함양에 무조 죽이고 이를 온 천하에 알려 후세에 감격시켰다. 그래서 요때 파문을 죽인 사람을 보통 유가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다른 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설을 좀 줬는데 시황제가 신선수를 동경했어요. 왜 신선수를 동경했냐면 불교장생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동경을 해서 그 당시 그 불교장생을 이제 하는 신성학파가 있어요. 신성학파. 지금은 아예 존재가 없는 학파였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이 신성학파의 그 사람들 방생이라고 하거든요. 방생 노생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불교장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한테 많은 이제 인력을 주시고 그리고 돈을 주면 내가 찾아오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 뭐냐면 노생이 그렇게 준데 노생이 그걸 받고는 쌩깠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혹자 뭐 제주도까지 갔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노생한테 속은 거죠. 불교장생력 그러니까 선약 강약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신성학파의 그 뭐냐면 사람들 방사들 이제 다 잡아서 죽였다. 그래서 요때 갱유는 뭘로 해석하냐면 유학자가 아니라 뭘로 해석되냐면 신성학파의 방사들을 의미한다. 이런 설도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요때 유를 보통 유학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냥 유학자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 이제 분서인데요. 분서의 배경은 책을 태운 거죠. 진의 획일적인 법치주의의 비판 요소를 차단하고 통일 이후에 분서정을 확대시켰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일 이후에 이 분서정을 더 확대시킨 것 같고, 자, 목적은 민간 소장의 서적이나 사학을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간이 소장하여 간하고 일원화시켰다. 그래서 사상을 획일화시켰는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뭐 의학, 국정, 농업, 인업과 관련된 걸 제외하고 모두 불태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간이 보유하고 있었어. 다른 사상을 뭐 육아라든지 노자 사상, 장자 이런 것들 다 불타 없었지만 이건 민간에 있는 걸 없앤 거지. 계속 뭐냐면 간이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간이 한국을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의학, 복종, 농업 이것만 백성들에게 볼 수 있도록 법과 관련된 내용들만 볼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해 준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뭐 유교 서적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는 좀 약간 가장된 말이긴 해요. 예. 그래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시대 때도 마르크스 서적, 자본론이나 정치 경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관련 전문학자들은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좀 뭔가 알아야지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한국인의 중국사가 있어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민간 소장의 서학과 사학을 금지하고 간이 소장하여 간하고 일어났다. 따라서 분서령에 반포된 이후에 수도 함양에는 여전히 육아의 경전이 소장되고 있었으며 박사들에게 정리 연구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간이 소장해서 전문 학자들만 뭐냐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연구하게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유학은 싫지만 유학을 싫다고 알아야지 그걸 비판하고 뭐 분석을 해야지 뭐 그들이 나쁜 점을 이제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일단은 뭐 그렇게 했더라도 자, 결과는 이제 훈구학의 탄생 배경이 됐다. 본래는 간에서 그거를 보관했긴 했지만 문제는 간에서 보관한 그 많은 유학 서적들이 전쟁 기간 동안 초안지 있죠? 우리가 보이는 초난 한나 때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없어진 것 같아. 왜냐면 그때 뭐 누구예요? 그 당시 항우가 와가지고는 불태 없애고 막 그랬잖아요. 장안을 함양을 그래가지고 민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유학자들이 살아 있었죠. 왜냐면 진이 금방 망했으니까. 유교 경제는 어디 있겠어요? 머릿 속에 있는 거야. 머릿 속에. 그러면 머릿 속에 있는 거를 이제 각자 이제 암기했던 거를 이제 다시 글로 옮겨주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판본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금문경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뒤에 이들이 이제 뭐냐 소장된 걸 뺏기기 전에 어디에 파먹었어? 집 벽에 담벼락에 그걸 이제 뭐냐 파묻어 갖고 이걸 이제 흙으로 칠해가지고 이제 숨겼거든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야. 그게 이제 뭐냐 고문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고문경이 되죠. 그래서 금문경과 고문경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이 홍고학이죠. 그래서 홍고학의 탄생 배경이 됐던 것이 분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분서 갱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정책을 볼게요. 대외정책. 자, 대외정책을 보면 일단은 이제 홍로를 이제 공격하죠. 예, 홍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우의 지위에서 부족이 뭐냐면 통합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정국시 때부터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국시 때부터 계속 충돌하고 있었죠. 그래서 BC 215년 몽용이라는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그 홍로를 이제 정벌하게 했으니 몽룡은 그 홍로를 항하 북쪽 지역까지 몰아내죠. 그래서 오르도스 지방을 이제 해보겠다. 오르도스 지방은 이제 어떤 지방이냐면 오늘날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 유목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땅이야. 예, 그래서 초원도 많고 그리고 풀도 많고요. 그래서 원래 농경 짓기는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 유목민들이 이제 양이나 말을 끌고 와가지고 유목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땅이야. 예. 그래서 이 오수평원 지나가면 저쪽에 이제 뭐가 있냐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 있는데 요걸 넘어가면 이제 좀 힘들어요. 예, 스택 기후가 있고 그래갖고 이 오누스 지방 그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북쪽 지역을 막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비사막 남쪽 지역인 오르스 그 일대를 망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BC 214년에 이 지역을 영구히 확보하고 홍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요동에서 농서군까지 장성을 이제 쌓았죠. 그때 이제 장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쌓은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전국시대 때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 홍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장성이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 준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만리장성은 지금의 만리장성은 좀 달라요. 지금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요. 명나라 때 그 몽골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산해관하고 부터 가요권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고 되게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벽돌로. 지금 가보면 벽돌로 돼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만리장성은 위치가 좀 더 북쪽에 있어요. 오늘날 만리장성보다. 그래서 되게 지금 요동에서 농소군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추정이에요. 왜냐면 정확히 남아있는 게 없고 유구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요번에 동국공룡하는 그 중국인 학자들은 이 만리장성을 어디까지 한반도 남쪽까지 이렇게 뻗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놨더라고. 예. 그래서 평양까지 거기 만리장성이 뻗어 있다는데 순 구라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만리장성은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만리장성은 판촉도법이다 해가지고 벽돌로 만든 게 아니라 흙을 다져서 하나하나 만든 거야. 그 토성이야, 토성. 예. 그래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어. 통화 자국 때문에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진나만 명나만 만리장성 만드냐? 그건 아니죠. 그 후에 역대 왕조들도 한나라 때 만들었고 당나라 때 만들었고 심지어는 북위 왕조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만리장성이 각각의 위치가 좀 달라요. 그게요. 역대 왕조 때마다. 그렇죠. 만리장성은 그 당시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과 그 다음에 농경민족, 남쪽의 농경민족의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적 상징적.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만리장성이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만리가 넘는 그 뭐냐 거대한 장성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군대만 뒀고 한 곳에 뚫리면 그 뚫린 곳으로 계속 이제 후방을 칠 수 있고 그런 거지. 실제 우리나라 그 고구려 시대 상성보다는 훨씬 더 뭐냐면 시효적 측면에서는 군대의 어떤 그 큰 도움은 안 되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문화적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방의 민월, 그 다음에 남어들 평정하고 상군을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 민월 지역은 이제 오늘날 어디냐면 복권 지역이에요. 복권 지역. 그 다음에 남월 지역은 어디냐면 그 강동, 강서 지역 있죠. 일부 북부 베트남 지역. 이런 것들을 곳에 이제 상군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데 오늘날 이 월자가 붙은 민월이나 남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월족이 살았던 곳이에요. 월족. 월족은 오늘날 베트남에 이제 선조가 되는 민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남월, 민월, 상군, 복권 이런 것을 점령해서 1군. 그래서 4군을 설치했죠. 4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 이제 북부 베트남 쪽까지 이제 진나라가 세력이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이런 정복 사업을 통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제국을 완성이 됐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은이라든지 은나라나 뭐 이런 나라 있었지만 이건 주나라는 이제 통일왕조는 아니었죠. 일종의 누춘적 지배구조, 누춘적 지배구조에 입각한 은락 어떤 연합국가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적인 통일왕조를 세워줬고 그리고 뭐 만주 몽골부터 인도네시아 반도 대영토를 확대해서 오늘날 중국의 영토의 원형을 확보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중국 영토의 원형을. 중국의 영토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있죠. 예, 그 영토가 거의 진나라 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진이 이제 나중에 이게 하나 이제 뭐냐면 중국의 정형화된 왕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굳어지게 되고 진이 이제 나중에 몰려 영문으로 표기할 때 차이나가 되잖아요. 이 차이나의 원의 기원이 진이야. 진. 우리가 이제 코리아 할 때 고려와 마찬가지로. 참고로 중국 영토의 원형은 그 진나라지만
지금 국토의 원형은 어딜까요? 지금의 중국의 청나라죠. 청. 다민족 통일국가 이거는 청이 이제 국토의 원형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영토의 원형은 청나라. 이때 이제 청나라는 한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도 이제 포괄된 지역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진해 통일과 황제 통치의 정형을 볼게요. 이게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법과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진이 법과위에서 통일되잖아요. 법과 강조 재민지배 체제, 그 중앙집권 체제 그런 걸 통해서 통일됐는데,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망했잖아. 예. 자, 하여튼 이 법과와 연결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진해 통일 역사적 의의. 자, 진해 통일을 갖는 역사적 의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 추진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은나라나 주나라가 있었지만 이건 통일 제국이 아니었죠. 음락 연합체 형태겠죠. 그래서 은주시대 때의 읍제국가는 전국시대 영토국가가 발전되고 다시 진해에 의해서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달성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해 통일은 한계 지배체제를 확립을 했죠. 이 한계 지배체제는 신해혁명 이후부터 계속 됐어요. 2000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계 체제는 진해 시황제 시작돼서 청나라 망할 때까지 2000년 계속됐고, 이와 함께 한계 지배체의 근간이 되는 9년제 완성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진해 중대 봉건제도 버리고 간료제를 기본한 9년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앙집권 즉 전제 군주를 확립했죠. 그래서 이때 9년제는 중앙집권 체제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뭐가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 법가 사상에서 강조하죠. 법가. 근데 이 반대로 이제 육아에서는 9년제보다는 그 주공이 만들었다는 봉건제를 되게 강조해요. 봉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약간 지방 통치 방법의 통치에서 좀 다르죠. 자, 통일제국 영역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처럼 통일이 완성된 진해 국토는 만리장성을 경계도 하는 농경지대를 확보하면서 중국 영토에 고종화를 이뤘다. 그래서 오늘날 그 차이나 어원가 이거 한족들이 사는 그 영토 정도의 기호는 다 그 진나라에서 출발했죠. 청이 이전까지는 한족들 땅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전제군주제의 어떤 통치 정형을 만들었죠. 시황제 통치 스타일은 중국 역대 통일제국의 전제군주의 중요한 정형이 됐다. 시황제 비판 유교주의 통치자도 시황제 만든 통일제국의 통치체제는 중앙제를 비롯하여 9년제도 대원정, 호환호 궁중의 조영, 토목사, 그 왕이 계속 그대로 답습했다. 그래서 진시황을 욕하는 그 후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막상 이제 그 통치 스타일 보면 다 진시황을 본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진시황은 상당히 유능한 황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에 왕망처럼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현실감과 이상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정치는 제가 보기에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을 외치고 그러면 좀 약간 이제 많은 부닥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뭘 하냐면 서포트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 인증번호는 87번이에요. 87번. 예, 적으셨죠? 87번. 이거 왜 안 지워져? 이걸 지워야 되겠다. 기능이 없네,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뒤에 이제 한계 지배체의 구조 특성을 좀 볼게요. 진나라와 이제 연결되는데 진나라 때 형성돼. 진나라 한계 지배체제는 당연히 법가를 바탕으로 한 거죠. 특히 진시황 때 이사를 등용했고, 그 다음에 또 한비자의 영향을 받았다 했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비자는 한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업계에서 전쟁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사에 이제 모함을 받아 죽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 한비자가 이제 유명한 저서도 많이 남겼고, 그리고 법술세라는 그 세 가지의 어떤 법가를 통합을 시켰잖아. 그래서 법가는 군주의 절대화를 주장하고 법과 술을 함께 사용한 걸 강조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아까 기출에 나왔던 법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법이라는 건 백관과 인민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고, 수의라는 건 행정의 법을, 황제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접임자는 관리를 뽑아서 임명하는 관료제도고 관리들이 어떻게 능숙하게 그걸 뭐냐면 효과를 통제하는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수요가 법과 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황제는 그 뭐냐면 천하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제어하는 것이 이게 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법술세를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법가다. 근데 거기다가 또 신비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신비주의. 음.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이쪽 도가 쪽에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예. 그래서 도라는 개념 있죠. 도의 체험자로서 누굴 설정했죠? 항제를 체험했죠. 그래서 법가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법가는 법의 어떤 법과 항제의 권력과 권위만 강조해. 근데 법과 항제의 근원에 대해서 그 권력과 권위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설명 못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 그거는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만 설명하는 거야. 근데 권력의 근원이 뭐냐? 우리 설명할 수 있죠. 어디에 근원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근원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국민들이 권력 있고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들에게. 근데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으로 눌러 붙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걸 좀 약간 설득력 있게 포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 그 도가 사상들 이런 걸 끌어다가 뭔가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황제가 이제 도의 체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끌어다 붙여갖고 설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황제의 어원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예. 근데 그런 개념들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 때로 끝난 게 아니라 한나라 때도 연결돼요. 이 신비주의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놓는 그리고 항로술 이제 초창기 얘기지만 그걸 통해서 황제권 강화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초 또는 한나라 때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유교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참의설이 이제 학대에 나가죠.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배경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일단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일단 제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난때 항제가 변화해갖고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나라 전환, 후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춘추시대 때는 융사 공동체 수장의 의미로서 공의 권위가 있었죠. 그러다가 전국시대 때는 그 가부장적 군주관이 등장했고 이때는 왕이나 제라고 칭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진나라 때 항제가는 자연과 인간계를 지배하는 어떤 신적인 인간적인 존재, 인격 신적 존재야.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신비주의를 이제 플러스 시켰는데 처음에는 유교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풍속행위 당했다가 전환시대부터 유교가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황제는 가부장적 군주관이지만 아까 이제 신비주의 수용해서 천인상선을 수용했죠. 이거 뒤에 얘기했지만 후한시대 참의설 이런 것도 있는데 금문은경하고 연결되는데 유교의 금문경은 그 당시 황제의 어떤 숭배사상 신비주의를 끌어다가 천인상설이나 참의설을 통해서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켜놨는데 이런 것들이 진나라 때 이미 법가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졌다 거죠. 예. 근데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전환 후한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냐면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유교의 어떤 신비주의야 그리고 이런 참의설 이런 것들을 후대 이제 학자들이 또 유학자 안에서도 비판하는 사람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 자, 하여튼 한나라 때는 이런 그 신비주의 사상은 진나라 때 정시대 때 이부터 조금씩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비주의와 연결돼 있다. 요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경기도 학교자 써놓트. 자, 그 다음에 황제의 권력을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옥새를 만들죠. 옥새.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책임을 명확히 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황제는 6개 옥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대의용과 대내용이 있어. 그래서 대내용을 할 때는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대의용을 할 때는 천자라는 칭호를 써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내와 대의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옥새를 만들었다. 그래서 6개 옥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6개 옥새가 있는데 뭐 6개 옥새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것은 항제단 칭호 국내 정치사상 군주로서 지위와 권위 나타나고 천자단 칭호는 하늘 명을 받아가지고 중화민족, 하민족 외에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천자단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중국 황제의 권위와 천지시를 제사할 경우에 권위를 나타낼 때 이런 천자단 표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용도가 좀 다르다. 구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지배체제 관료구조 상공이 있고 국영 아까 설명했고 지방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 징병제 전공 수작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진나라가 이렇게 잘 나간 진나라가 금방 한 게 아니라 금방 망했죠. 예.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제 완전 조고 난 사람이 이제 깽판 치고 그리고 원래는 자기 첫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에게 했는데 호웨이 둘째 아들에게 하고 막 해서 이게 이제 나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그건 이제 정치 관련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망한 원인은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따로 있죠.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진나 멸망 원인은 법과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진시황제 절대 권리가 숨을 죽이고 있는 육국의 구세력들 이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급격한 중앙 집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제가 사망과 함께 진의 절대권을 도전하는 세력들이 변모해요. 특히 이제 육국 세력 중에 어느 세력이 강해냐면 남방의 초. 이 초나라 왕이 나중에 억울하게 죽어. 회담을 한다 놓고는 그 당시 이제 진시황인가? 하여튼 그 전의 왕인가? 하여튼 그 왕이 몰래 회담을 해놓고는 군사를 시켜갖고 이제 잡아가고 죽여버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초나라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등에 칼을 꼽았다? 뭐 이런 피해의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증 감정이 제일 높았던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유방이나 항우 이런 출신들은 대부분 같은 동네죠. 초나라 출신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년제 실시로 진해 옹호세력이 없었다. 제가 왜 이걸 여기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뒤에 군국제 관련돼서 군국제 실시 배경 중에 뭐냐면 진시황이 이제 그 진이 금방 멸망한 것이 뭐냐면 주변에 항시 울타리 종친 세력들을 키우지 않았다. 이런 거 연결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 9년제도 실시해서 왕에게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종친 세력에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막상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도와줄 세력이 없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를 좀 약간 그 군국제 실시 배경과 연결돼서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동종양면인데 도와줄 수도 있지만 종친이라는 것이 꼭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여기 내전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전이 더 많아. 그들에게 권한을 줄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진해 가혹한 어멍주의 정책과 엄형주의 정책과 대토목 사업, 외국 정부는 농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맨날 동원되고 군대 동원되고 토목사업 끌려가니까 좋지 않겠죠. 특히 농민들 가장 큰 부담은 강제 노동이었고 이 강제 노동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제제 가혹한 형벌 조작은 그 당시 이제 그 진승 5강의 난을 일으키는 진을 멸망을 북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조작? 네. 형벌 제도라는 게 형벌 조직? 제도게 낫겠네요. 조작이라는 말은 좀 근데 자 그러면 진승 5강의 난은 이제 볼게요. 진승 5강의 난은 이제 일어난 건 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리장 섬을 이제 뭐냐면 수축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늦어지니까 그 당시 어차피 이래나 죽으나 한다고 해서 생각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가가 좀 뭐냐면 융통성 있게 법을 만들었으면 진나법이 그걸 좀 뭐냐면 천재지변 같은 게 늦게 올 경우에 좀 봐주는 식으로 했으면 했을 텐데 그건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늦게 오면 처형한다니까 일어난 거야.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그중에 진승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했어요. 왕후장생은 어찌 별종이 있겠느냐 따로 있겠느냐 시가 따로 있겠느냐 이게 나중에 고려사에도 나오죠. 누가 그 당시 이제
그 고려사에 보면 노비의 반란도 있었죠. 예, 만적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적이 처음 말한 건 아니라 진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했다는 거. 자, 그렇지만 이제 진의 제수부대가 있어요. 이 제수부대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진압이 돼. 그렇지만 이제 진성 5강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기록상 나와 있는 그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다. 물론 진압을 했지만 그리고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육국의 귀족과 지방의 호족 세력들에 위한 반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 특히 초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결국 진의 멸망이 되었고 또한 단기적이지만 왕조를 설립한 진승의 행동은 장조라는 왕조를 세웠나 봐요. 유방에 의한 한 왕조의 선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 유방도 이 사람도 농민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그 뭐냐면 그렇게 지위가 높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농민 출신으로서 이제 뭐냐면 천하를 차지했던 사람이 두 명이죠. 하나가 유방, 그 다음에 주원장 이 두 명이죠. 예, 밑에서 이제 다져가지고 입주에 다져갖고 뭐냐면 황제가 됐던 사람이죠. 유방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진승은 상당히 후대 학자들에서 평가가 좀 달라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농민 반란, 진 말에 일어난 농민 반란을 되게 호의적으로 봤어요. 예. 그래갖고 이 진승을 원래 진승이 이제 사기의 체제에 보면 열전에 속하게 되겠죠. 열전. 열전이 아니라 세가에 속해. 진승이. 세가에 속한다. 세가. 진승이 세가에 속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후급이야. 비록 이 사람이 이제 제후는 안 돼도 제후의 역할을 했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방고의 한서 같은 거 있잖아요. 방고는 좀 약간 박하게 두죠. 박하게. 이 사람 볼 때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특히 이제 그 앞에 후한때 사람이니까 신라 때 뭐 정미의 난이니 농민의 난이니 하면서 반란들 농민 반란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한서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서의 방고는 이 진승을 세가에 두는 게 아니라 세가도 없었고 뒤에 얘기했지만 열전에도 열전. 예. 그래서 물론 세가가 없었어요 그때는 뒤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열전을 두어서 좀 약간 그 진승의 그 사기의 평가보다 좀 약간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다.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나와 진시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끝났고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좀 볼게요. 기출문제. 진시황 관련된 기출문제는 예전 거는 있는데 최근에는 별로 없어요. 진시황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거를 이제 안 나왔고 이게 대략 2개 나왔네.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하를 나누어 36군을 설치하고 군에는 군수, 군이 공감을 뒀고요. 민을 검수하고 개명했다. 자, 검수한 건 뭐냐 하면 그 검은 수건을 머리에 이게 뭐냐면 묶는 사람들 일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써 있어요. 일반 백성의 의미인데 검은 수건을 머리에 그 묶는 사람들인데 일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렇게 했나 봐요. 두 번째 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 머리가 그대로 드러난 사람들 그래서 검수하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일반 백성. 이 검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다음 이제 밑줄친 1의 어떤 제도를 의미하며 그 이 제도의 개념, 내용, 의 이런 것들을 5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문제 쉽죠? 여기는 아마 여기가 밑줄친 건데 밑줄이 안 쳐져 있네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군현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봉건제에 달리 전국을 36개에 나누고 군안에 혀를 두고 통치했다. 그래서 내용 황제가 임명한 지방가를 군용을 통해서 통치하는 제도다. 근데 쟤는 개념이나 내용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개념과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모범 답안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 답안이지? 황금박쥐 답안이 있거든요. 황금박쥐 답안을 여기 적어놨어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되게 모르실 거야. 하도 오래된 사람이에요.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임용 볼 때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황금박쥐 사이트 같은 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출 분석을 올려놓고 저처럼 그리고 그 기출 분석 답안이
거의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채점 이용부터 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개념 내용이나 의의나 이런 것들은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뭐 의의는 그 한계의 법령이 지방 말단까지 시달돼서 전제주의, 중앙집권적 확립이나 민에 대한 국가 지배를 관철시켰다. 이렇게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음 자료는 중국 고대에 활동했던 사상가들의 말을 요약한 것이다. 이 사상에 기초한 설립한 제국의 의의를 두 가지 쓰고 이 국가가 멸망 원인 두 가지 쓰시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그 행실이 나쁜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자. 부모와 마을 사람 그리고 이웃 어른이 아무리 그 아이를 혼내고 코치줘도 나쁜 행실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인민들 역시 어리석고 이기적이긴 마찬가지여서 군주는 이들의 도덕적인 의지에 통치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상세하고 엄격한 법을 정한 다음에 이걸 통해 악한 자를 처벌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로소 이를 두려워 자신의 나쁜 행실을 바꾸게 될 것이다. 형벌을 가혹하게 적용하면 인민을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형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군주에게 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법과 관련된 거죠. 법과. 이거는 어디에 적혀있냐면 한비자단 책이 적혀있어요. 한비자가 쓴 한비자단 책에 적혀있는데 그럼 법과를 바탕으로 통일된 제국이니까 당연히 진나라죠. 그래서 그 내용 강의 시간 때 제가 얘기한 진나라의 의의와 멸망 원인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의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딱딱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하려고 팩트만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진시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좀 쉬었다가 그 한나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시작할게요.